박미정 씨 맞으시죠? 어머님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 의사의 목소리. 미정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미정은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나이에 엄마가 뭐 그리워? 가면 뭐 달라지니?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미정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나는 오후에 회사 미팅이 있어. 혼자 다녀와. 성우는 냉정하게 말하고 신문만 봤습니다. 미정은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쳤습니다. 박미정은 시어머니 윤정자의 아침상을 차리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은 좀 덜 짜게 하랬잖아. 손맛이 왜 이래? 그 말에도 미정은 아무 대꾸 없이 그릇을 날랐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이제 공기처럼 익숙했습니다. 남편 이성우는 식탁 앞에 앉아 신문만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국그릇을 내려놓아도 반찬을 추가해도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 혼자네. 정자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떠먹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내가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렸어? 죄송해요, 어머니.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입에 붙었습니다. 정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시집와서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성훈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성훈은 여전히 신문만 봤습니다. 미정을 거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식탁을 정리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정집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나무 아래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감이 익어가는 가을이면 엄마는 미정을 불러 함께 감을 땄습니다. 미정아, 이 감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도 하나 먹어봐.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아, 빨래 좀 걷어와. 정자의 목소리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걷으며 미정은 다시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 하는데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차마 집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걷어들고 들어오니 정자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생선찜 해줘. 성훈이가 좋아하잖아. 네, 어머니. 미정은 대답하고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자꾸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잘 지내고 있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정자의 약을 챙기고 또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미정의 하루는 늘 이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로 가득 찼고 그 사이사이 정자의 잔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생선을 사고 채소를 샀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정희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는 걸.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뒤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성우는 또 TV 앞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 미정이에요. 요즘 괜찮아요? 괜찮지, 뭐, 내가 잘 살아야 나도 편하지.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딸 걱정만 했습니다. 미정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방에서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제가 곧 찾아뵐게요. 괜찮아. 내일 바쁠 텐데 뭐. 그냥 전화만 해도 엄마는 좋아. 엄마. 그래, 이제 끊어라. 시어머니 눈치 보일 테니까. 엄마는 미정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 딸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정에 간 게 언제였을까? 명절에도 시댁일이 바빠 친정엔 가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늘 말했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 들락날락하면 보기 안 좋아. 미정은 이불을 덮어쓰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집 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감을 땄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자랑이야. 미정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를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잔소리를 했고 성우는 여전히 신문만 봤습니다.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가슴속엔 뭔가 무거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미정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성우는 아직 출근하지 않고 서재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국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엄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었을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국자를 놓고 다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식탁 위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손을 닫고 급히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엄마일까 기대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정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가람병원 응급실 의료진입니다. 환자분의 보호자 연락처로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환자가 누구신데요? 성함이 이순희 씨이십니다. 따님이시죠? 엄마였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네, 제 엄마세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오늘 오전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방금 전 돌아가셨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께서 빨리 가람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 절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정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엄마가 왜?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나이에 엄마가 뭐 그리워? 가면 뭐 달라지니?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 엄마예요. 알아. 근데 가봤자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어쩌게. 여기 일도 많은데.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집안일 걱정만 했습니다. 성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엄마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훈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 가봐야겠네.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는 오후에 회사 미팅이 있어. 혼자 다녀와. 미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재킷을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를 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정자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자는 혀를 찼습니다. 참나, 며느리가 이렇게 철없으면 어떡해.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미정은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어제만 해도 전화 통화했잖아요. 왜 저한테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람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엄마와 통화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5분이었습니다. 고작 5분. 미정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더 길게 통화하지 않았을까? 왜 엄마한테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정은 간호사실로 다가갔습니다. 저 이순희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저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미정은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미정은 그 미소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친척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미정을 시집 보낸 뒤로는 더욱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동네 이웃 몇 분이 다녀가셨고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내 이야기 참 많이 하셨어. 딸 자랑이 제일 많으셨지. 그 말에 미정은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정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빈소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정자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성운도 왔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내가 안 오면 체면이 안 서잖니.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해. 어머니는 좀 계시다가 나중에 택시 타고 가세요. 여보,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바빠서 안 돼. 미안해. 성우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는 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산한 분위기를 훑어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친정 쪽은 참 초라하네. 그 말에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은 엄마 앞에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같은 동네에 사시던 할머니였습니다. 미정아,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곁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내 이야기만 하면 눈물 글썽이셨어. 딸 보고 싶다고, 딸이 시집살이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자가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집살이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이래서 여자는 집안을 잘 봐야 한다니까. 할머니는 정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만은 참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미정과 정자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배고픈데 뭐 좀 사와. 네, 어머니. 미정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앞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정자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밥? 제대로 된 밥을 사오지.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시간이 늦어서. 참나, 며느리가 눈치가 없어. 미정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김밥을 먹으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미정아, 나 집에 가야겠어. 여기서 자면 허리 아파. 네, 어머니. 택시 불러드릴게요. 너도 같이 가.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정자는 미정을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정자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미정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발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딸이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관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별이었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우시는 걸까? 장지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머무실 곳이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관이 땅에 묻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묘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들어오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 저녁은 차려야지.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엄마를 땅에 묻고 왔는데 저녁 차리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성훈이 곧 들어올 텐데.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상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밑은 새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남은 재료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성훈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장례 잘 치렀어? 응. 힘들었겠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성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자가 반찬을 집어먹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죄송해요, 어머니. 장례 치른다고 며칠 집 비우더니 집안일이 엉망이네. 냉장고도 텅텅 비었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몸 하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우선이잖아. 그 말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엄마 장례였어요. 알아. 그래서 며칠 다녀왔잖아. 이제 끝났으면 원래대로 살아야지. 미정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엄마를 잃었어요. 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람? 당연히 사람이지. 근데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일로 시댁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성우는 여전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뭐?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으니까 이해는 해. 근데 그렇다고 집안일을 팽개치면 어떡해?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방에서 좀 쉬고 싶어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청소를 했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인을 마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구들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정자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내일부터 다시 제대로 집안일 해야 해.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집안이 영 엉망이야.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빨래도 제대로 안 개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내 엄마 일로 마음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살림은 해야지.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엄마를 잃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이면 충분하잖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 순간 미정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엄마의 묘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멀었고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자가 일어나기 전에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정자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하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친정집 정리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살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미정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집 정리하러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혼자가? 네. 그럼 빨리 다녀와. 저녁 전에는 돌아와야 해. 미정은 버스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싱크대, 낡은 냉장고, 좁은 침대. 엄마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미정의 사진, 결혼식 사진. 엄마는 이 사진들을 보며 외로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미정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자주 올 걸, 제가 더 잘할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정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 준비해.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서 가져온 엄마의 사진첩을 가방에 넣어두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 본 엄마의 흔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냉장고, 텅 빈 방. 엄마는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혼자 쓰러지셨습니다. 정자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월세 계약 끝나면 정리할 거예요. 그럼 짐은 다 가져왔어? 필요한 것만 조금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는데? 쓸데없는 거 가져와서 여기 쌓아두면 안 돼.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사진첩과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 쓸데없다고 하는 정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안 가져왔어요, 어머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놓으면 안 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이 떨렸습니다. 성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끝내고 성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응? 성훈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다들 힘들어.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미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엄마 산소 다녀올까? 무슨 산소? 바쁘다고. 나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그럼 내가 혼자라도 갈게. 혼자 어떻게 가? 거기 차 없으면 못 가잖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알아서 해. 성우는 다시 TV만 봤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며느리? 가정부?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로 미정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미정은 부엌에서 혼자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송편은 정성껏 빚어야 예쁘게 나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손을 멈추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성훈의 동생 영숙이 왔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차례상을 둘러봤습니다. 형수, 올해는 송편이 좀 이상한데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너무 질긴 것 같아요. 요즘 손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정자도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지. 올해 차례상은 정성이 없어.
대충이야, 대충.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정까지 깨어 정성껏 준비한 상이었는데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숙이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이것도 좀 짜요. 간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다고 음식 맛이 달라지면 안 되죠. 특히 명절 음식은 중요한데. 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제사 내가 30년을 모셨잖아요. 미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저도 이제 좀 쉬고 싶단 말은 왜 못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정자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해? 내가 이해를 안 해? 내가 며칠 장례식장까지 다녀왔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몰라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요. 성훈이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짓이야. 미정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회사 일 핑계대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안 왔잖아요.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엄마가 그리워요. 미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어. 그리고 정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면 어떡해. 찻잔이 미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미정은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찻잔은 미정의 팔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영숙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자는 숨을 몰아쉬며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정엄마가 그립다 해도 여긴 시댁이야. 시댁에서는 시댁 규율을 따라야 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여보, 들어가 있으라고. 미정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 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봤나? 시어머니한테 대들다니.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안 될 말이 있지. 미정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조각을 치우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또 참았어요. 나 또 무릎 꿇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날아왔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그날 이후로 미정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도 미정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는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은지야. 은지야, 잘 지내고 있니? 응, 엄마는? 목소리가 왜 그래?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외할머니 장례식 때도 제대로 못 갔는데 미안해. 괜찮아, 은지야. 내가 임신 중이라 그럴 수 있지. 엄마, 나 주말에 잠깐 갈게. 엄마 보고 싶어.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은지를 보자 미정은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지야, 몸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먼 길을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은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정은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은지는 엄마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정자는 방에 있었고 성우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 힘든 일 있었지?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추석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찻잔이 날아왔던 일까지.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할머니가 엄마한테 찻잔을 던졌다고? 은지야, 작게 말해. 할머니 들으시면 안 돼. 엄마, 왜 참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은지야, 엄마는 며느리야. 참아야지 어떡해. 은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아무도 엄마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야? 미정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 엄마, 나 할머니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안 돼, 은지야. 그러면 안 돼. 은지는 일어서려다가 배가 불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정이 은지를 말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자가 나왔습니다. 은지 왔어? 네, 할머니. 정자는 은지의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네. 조심해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지는 정자를 바라보며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정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은지야, 안 돼. 엄마, 나 할 말 할 거야. 은지는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추석날 우리 엄마한테 찻잔을 던지셨다고 들었어요. 정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를 잃었어요. 엄마도 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은지야, 너 지금 할머니도 딸이 있으셨잖아요. 딸을 잃은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정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미정이 놀라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그 말은?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딸을 잃으셨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라고.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딸을 잃은 엄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 마음은 이해 못 해주세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가 뭘 알아? 정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은지야, 괜찮아. 미정은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정자의 방문이 조금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자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정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정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방에서 우시고 계셔. 뭐? 할머니도 힘든 것 같아. 미정은 정자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자도 딸을 잃었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자도 엄마였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였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자도 자신처럼 아픈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정자도 슬픔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방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놓고 물러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찻잔을 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정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도 정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고개만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정자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이 조금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서랍을 함부로 열어선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서 사진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은지가 말했던 그 사진일까? 미정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정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지영이 5살 생일.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자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정자는 다가와 미정의 손에서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정자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정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딸이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미정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10살 때 교통사고로 갔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원 가는 길에 차가 그 애를 덮쳤어.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그날 학원 보내지 말걸 집에 있으라고 할 걸 그랬으면 우리 지영이가.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처음 봤습니다. 정자가 우는 모습을. 그 뒤로 난 모든 게 무너졌어. 남편도 날 원망했고 나도 날 원망했어. 왜 내가 그날 학원을 보냈을까? 왜 내가 지영이 손을 꼭 잡고 있지 않았을까?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성훈이를 더 엄하게 키웠어. 지영이처럼 잃을까봐 무서웠어. 정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정아, 그날 내가 내 엄마 장례식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도 내 딸이 생각났어. 그날 이후로 아무도 나한테 엄마라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 미정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정자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내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줄. 나는 지영이를 잃은 뒤로 마음을 닫고 살았어. 누구도 가까이 못 오게 했지. 상처받기 싫어서. 정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난 모두에게 상처를 줬네. 미정은 정자를 안았습니다. 정자는 미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와 엄마를 잃은 딸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넌 나보다 훨씬 어른이야. 나 같은 시어머니를 참고 견뎌왔으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엄마 좋은 분이셨을 거야. 너처럼 착한 딸을 키우셨으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정자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내 엄마 산소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미정은 놀라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가야지. 내 며느리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려야지. 늦었지만. 미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뒤 갑자기 정자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미정이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정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정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정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미정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훈도 급히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자는 병상에 누워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고생했구나. 성훈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자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날 미안했어. 내 엄마 장례식 날. 미정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내 엄마를 생각나게 했잖아. 그날 이후로 아무도 나한테 엄마라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내 엄마 장례식 날, 나도 내 딸이 생각났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야. 내게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미정은 조용히 정자의 손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받을 수 있겠죠? 정자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 같은 시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버텨왔으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냥 가족이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자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뒤 정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미정은 정자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의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자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정아, 고마워. 미정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정자가 좋아하실 만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정성껏 끓여 그릇에 담았습니다. 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떠서 불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 드세요. 정자는 미정이 떠주는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한테 이럴 자격이 있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너한테 너무 미안해. 미정은 정자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산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성훈이 차를 몰았습니다. 뒷좌석에 미정과 정자가 앉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정자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고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자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른,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제 며느리 엄마로 평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미정이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마의 묘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도 저를 이해해 주시기로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미정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산소를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고. 며칠 뒤 미정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상복을 꺼냈습니다. 추석날 찢어진 그 상복이었습니다. 미정은 상복을 펼쳤습니다. 찢어진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맞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했습니다. 미정아, 옷은 이렇게 정성껏 꿰매야 해. 그래야 오래 입을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바느질하고 나니 상복이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찢어진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도 이제 강해질 거예요. 미정은 완성된 상복을 장롱에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뭐해? 아, 어머니. 상복을 꿰매고 있었어요. 정자는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상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날 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자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너처럼 착한 딸을 두었다면
내 지영이도 너처럼 자랐을 텐데. 미정은 정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이 되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정자는 미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성훈, 정자, 미정, 그리고 은지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정성껏 구운 생선, 싱싱한 나물들. 정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국 맛이 정말 좋네. 미정은 놀라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가 음식을 칭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장례는 끝난 것 같아요. 성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식사를 마치고 미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내가 도와줄까?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좀 도와줄게. 내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 정자는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정자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미정은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젠 그리움이 아니라 평화로 남을 것 같아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미정은 빗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자가 지영이의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영아, 이제 엄마가 너를 제대로 기억할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기억할게. 정자는 사진 속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정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반 위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네요. 응,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어. 내 딸을 떳떳하게 기억하기로 했어. 미정은 정자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지영이. 응, 참 예쁜 아이였어. 미정이 정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의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두 여자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정자도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새로운 딸이 생겼다고. 미정이라는 딸이 곁에 있다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